돌고 도는 혈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심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의 순환 과정, 그리고 각 혈관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혈액을 관찰하여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즉,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과 특징을 아셔야 되고,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장에서 나간 적혈구가 돌아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혈액이 이렇게, 자, 원래 이제 우리가 피를 뽑으면 이렇게 빨간색 액체가 되어 있죠. 근데 얘를 갖다가 원심분리기로 원심분리를 시켜요. 즉, 막 흔들어요. 자, 흔들어서, 아이고. 흔들어서 이제 흔들어 보면은 이와 같이 혈장과 혈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분리하면은 뭐 혈액의 55%는 혈장, 나머지 45%는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특징과 함께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써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단원이 5-2-2죠. 예, 그래서 돌고 도는 혈액.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혈액을 우리가 이제 혈액을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자, 뭘로 나눠졌었냐면은 혈장, 즉 액체 성분이에요. 노란색으로 보였었죠? 자, 노란색 성분인 혈장과 나머지 그 가라앉은 거가 이제 혈구가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장과 혈구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혈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이 혈장의 구성의 90%는 물로 사실 이루어져 있고요. 자, 뭐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 등 기타 성분이 1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해주는 역할은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세포에서 형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해 오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해보면은, 자, 혈장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아까 노란색 액체고, 얘네들 중에서 사실은 제가 필기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90%가 물이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주성분이고, 자, 이 혈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자, 세포호흡을 할 때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세포호흡을 하려면은, 자,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거가 이제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그랬었죠. 에너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사실 뭐 물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실 또 뭐가 또 생기냐면은 노폐물도 생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혈장 자체가 뭐 물이니까 굳이 뭐 물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물질들 있죠. 세포호흡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해 주는 것이 혈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양소라든지
자, 그다음 여기 산소는 이제 뒤에 적혈구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 빼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노폐물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혈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생물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딱 100%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혈장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혈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보는 것과 같이 적혈구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일단은 얘네들의 생김새 모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혈구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 적자가 뭐 붉을 적자겠죠.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모양이 있어요. 자, 적혈구의 특징은 뭐 혈구 중 수가 가장 많고,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혈구는 크게 아까 나왔었죠?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으로 되어 있고 백혈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혈구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자, 이와 같이 약간 이제 납작한 둥근 원형의 원반 모양의 형태로 생긴 것이 적혈구가 되겠죠. 자, 적혈구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적혈구 같은 경우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한 둥근 원형의 원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을 조금 몇 가지씩 적어 볼게요. 1번 하고서 얘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아까 이 적혈구도 세포의 하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를 이렇게 보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뭐가 있죠? 세포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혈구가 처음부터 핵이 없었냐라고 하면은 처음에 적혈구가 생성이 됐을 땐 핵이 있는데 점차 이제 얘가 이제 성숙한 세포가 되면서 핵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왜 핵이 없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혈구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산소 운반이죠. 산소 운반을 해주는 게 적혈구의 주요 업무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가능한 많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 핵이 사라지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산소 운반을 할 때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붉은색 색소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역할이 뭐냐면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갖고서 산소 운반 작용을 해줍니다. 자,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적혈구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의 특징이 산소하고 많은 곳에서는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이 산소를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많은 폐에서는 산소들이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다가 풀어줌으로써 조직한테, 조직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색소인데 얘 자체가 사실 이제 뭘로 이루어졌냐면 철, 여러분들 알죠? 철, 생각하는 금속 철로 이제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 보통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한다. 그럼 철이 녹쓰는 거죠. 그럼 녹슨 철은 무슨 색이냐면은 붉은색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가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피를 갖다가 맛을 보면 약간 철 냄새가 나면서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이제 그게 다 이제 철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좀 부족하면 이제 빈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빈혈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하나에 2억 8천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또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는 산소 분자 4개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2억 8천만 곱하기 4를 하면은 10억 개가 되거든요. 즉 적혈구 하나에는 10억 개에 해당되는 산소 분자가 결합을 해갖고서 우리 몸을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혈구는 혈구 중에서 가장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은 있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백혈구는 방금 본 것처럼 자,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거가 이제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그랬었죠. 에너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사실 뭐 물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실 또 뭐가 또 생기냐면은 노폐물도 생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혈장 자체가 뭐 물이니까 굳이 뭐 물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물질들 있죠. 세포호흡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해 주는 것이 혈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양소라든지, 자, 그다음 여기 산소는 이제 뒤에 적혈구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 빼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노폐물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혈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생물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딱 100%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혈장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을 해준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속에 이제 세균한테 이제 우리 몸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백혈구의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 세균들을 잡아 먹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보도록 할게요. 자, 혈소판 이게 아니라, 자, 혈소판은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일단은 혈에 응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구중 크기는 가장 작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혈소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기가 가장 작아요. 혈구들 중에서. 생긴 모양을 봤어야 됐는데요. 예. 자, 혈소판, 짠! 자, 요와 같이 생긴 거가 이제 바로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핵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요. 그리고 혈소판은 혈에 응고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모양을 그리려면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조각처럼 생긴 거죠. 예, 그렇게 생긴 거가 바로 혈소판이 되겠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크기가 가장 작고, 예, 얘도 똑같이 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으니까 예, 핵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좋겠죠. 그리고 얘의 중요한 역할은 혈의 응고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혈액 응고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피부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피부가 이제 상처가 찍 생기면은 여기로 피가 이제 계속 나오죠. 철철철철 나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고 딱지가 져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혈액 응고작용이 되겠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피를 갖다가 외부로 노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피가 부족해져 갖고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바깥으로 혈관 밖으로 쓸데없는 피가 유출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가 바로 이 혈소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생기게 해갖고서 더 이상의 이제 출혈을 멈추게 해주고, 사실은 이 혈소판 같은 경우 혼자서가 하는 게 아니라 혈장에 있는 어떤 성분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이러한 혈액 응고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혈액을 갖다가 이제 혈액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혈액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혈액을 갖다가 이제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받침 유리와 이제 덮개 유리로 덮은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염색약을 뿌려서 관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이제 요거가 가장 그 혈액 중에서 많은 거를, 혈구 중에서 많은 거를 차지한 것이 적혈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당연히 적혈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적혈구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이 적혈구는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백혈구는 거의 관찰하기가 힘든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백혈구인지 좀 차이가 보이시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 좀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얘보다 좀 선명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확연히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적혈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백혈구. 백혈구가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때 사용한 염색약을 사용한 염색약 때문에 이런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한 것들이 바로 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그 혈액이 순환